발썸입니다. 올여름 대한민국 문화의 전세계적 열풍은 또 한 번 레벨업한 느낌입니다. 강남 스타일이 그랬고 BTS가 그랬으며 기생충이 오징어 게임이 계속 레벨업을 시켜주었고 이제는 완전 새로운 영역으로 한국 문화 자체가 세계적인 문화임을 공식 인증시켜준 K-팝 데몬헌터스가 지금 그 작업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징어 게임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전세계 최고 드라마 보유국으로 만들어준 작품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이 우리나라 문화 열풍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추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겠지만 그 자세한 내막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몰랐던 오징어 게임 제작진들의 한국 알리기 디테일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울러 넷플릭스라는 세계 최고의 플랫폼 중 하나가 우리나라를 단지 상업적 가치로만 생각했던 게 아니라 우리와 어떤 관계로 남고 싶어 하는지까지 전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징어 게임은 사상 초유의 역사적 인기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 1, 2, 3위가 오징어 게임 시즌 1, 2, 3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버라이어티는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예상한 바이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것이었는데요. 넷플릭스가 제작한 그 어떤 언어의 드라마도 2주 만에 이런 기록을 달성하지는 못했음을 강조한 이 기사는 오징어 게임은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1억 630만 뷰를 찍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짤막한 유튜브 영상도 이런 조회수를 기록하긴 힘든 일인데 몇 시간짜리 드라마 시리즈가 이런 조회수를 기록한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래서 또 한 번 위대한 기록을 달성한 오징어 게임을 두고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데드라인은 오징어 게임이 역대 최고 기록을 재갱신하며 눈부신 행보를 마무리하고 있다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위대한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황동혁 감독에 대해 브라질의 대형 포털이자 미디어 매체인 테라는 그의 인생을 조명하면서 10년 이상 여러 제작사들로부터 계속 퇴짜를 맞았던 사연부터 그가 겪어왔던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그 이후 글로벌 스타 감독이 되는 모든 과정을 소개했는데요. 그래서 그의 인생 스토리 자체가 한 편의 한국 드라마로 만들어도 될 만큼 매우 극적이라는 이 기사는 그는 한 편의 드라마만 성공시킨 게 아니라 한국 콘텐츠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위대한 업적을 세운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 작품은 워낙에 큰 관심을 받은 거대한 스케일의 작품이다 보니 그 안에 황동혁 감독이 녹여넣은 디테일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해외 매체들이 그 섬세한 디테일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대중문화 디지털 매체 유니레드는 넷플릭스 시청자들이 오징어 게임 속 이스터에그를 두고 이것은 드라마 역사상 가장 멋진 디테일이라 극찬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작품의 디테일은 미친 수준이라는 이 기사는 특히 그 중에서도 천재적인 미래 암시 방법을 시청자들이 발견하고 이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시즌2 초반 기훈이 456억 원이 들어있는 직불카드에서 돈을 인출하는 장면 속 디테일이었는데요. 그 장면에 등장한 카드의 유효기간이 2025년 6월이었는데 실제로 2025년 6월에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시즌이 공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시청자들은 이것은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디테일들 중 가장 멋진 설정이었다고 극찬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기사 역시도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피는 연출이 있었기에 오징어 게임이 세계 최고의 드라마가 될 수 있었던 것이라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최고의 드라마가 흥행의 수준을 넘어 한국 대중문화 자체의 위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음을 주목하는 매체도 있었는데요. 미국 LA타임스는 전 세계 주요 대도시에서의 오징어 게임 이벤트를 조명하면서 오징어 게임은 다른 한국 드라마들의 세계적 성공을 위한 길을 열어주었음은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와 식품과 화장품 수출을 촉진하고 한국어 학습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끌어올리는 한류의 황금기를 앞당긴 작품이라 평가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매체 런던월드는 이에 더해 오징어 게임의 상징적인 게임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무궁화는 한국의 국화로서 이 꽃은 한국인들의 회복력과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남는 불굴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설명하면서
오징어 게임은 한국 문화의 부상에 큰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이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정서까지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TV쇼 너머로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한국의 공동체 문화라는 것이었는데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한국인들의 시민적 단결이 한류를 더 특별하게 만든다는 이 기사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 한국어 또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물결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 제작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한국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 최근에서야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의 가장 권위 있는 일간지 라나시옹은 이전부터 이미 잘 알려져 있었던 한국의 전통 음식 비빔밥이지만 오징어 게임 시즌2 방영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져 아르헨티나의 한식당에는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오징어 게임이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또 한 번 폭발적으로 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시즌1과 시즌2를 통해서도 한국 문화를 널리 알렸던 오징어 게임은 시즌3에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한국 문화 홍보를 위한 숨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엔터테인먼트 매체 알트 셀렉션은 오징어 게임 시즌3의 마지막 만찬 장면에 숨어있던 오징어 게임 제작진들의 악마의 디테일에 주목했습니다. 기사는 오징어 게임 시즌3의 최종 게임 도전 전에 마지막 저녁 식사 때 각 테이블에는 우아한 검은색 병이 놓여 있었다면서 이것은 단순한 고급 술이 아니었고 한국의 무형문화재 전통주였다고 소개한 것이었는데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아니라 10분 내내 노출된 이 술은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2호 전통주인 청명주였다는 이 기사는 이 장면은 K 전통주를 전 세계에 홍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캐릭터들 중 한 명이 한 잔 더 달라는 대사로 이 술을 더욱 부각시키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면서 이 장면으로 인해 한국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을 기사는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청명주를 이 장면에 추가하자고 한 것이 바로 제작진들의 제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장면에서 하필 와인도 아니고 한국 전통주를 노출하겠다는 이런 좋은 의도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크게 칭찬받아야 하는 오징어 게임 제작진인 것이죠. 그런데 이 기사는 이 중요한 식사 장면의 상징성과 분위기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청명주는 탁월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어서 기사는 이 술은 찹쌀과 누룩으로 만든 술이며 이 누룩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청명주는 단맛, 은은한 향, 깊은 감칠맛으로 유명하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한국 대통령상도 수상한 이 술은 단 하루 만에 91개국에서 1위를 차지한 오징어 게임 시즌3에 노출되면서 조용히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인 성공 신화에 합류했다는 기사는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이런 전통주의 등장은 한국 수제주류의 유산에 대한 많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정확히 오징어 게임 제작진의 한국을 알리려는 노고가 빛을 발하는 순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 위상은 그대로 한국 관광 홍보에도 고스란히 녹아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한국 홍보 영상들을 제작하여 해외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 한국관광공사의 유튜브 채널 Imagine Your Korea에는 새로운 대박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그것은 오징어 게임을 그대로 접목하여 만든 바로 이 영상입니다. 티저 영상과 본 영상 조회수를 합치면 무려 700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영상인데요. Escape to Korea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핑크가드들에게 쫓기는 게임 참가자라는 컨셉으로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본 외국인들은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한국을 홍보하는 정말 훌륭한 방식이다. 정말 창의적인 홍보 영상이다. 오징어 게임으로 한국 명소를 소개하다니. 내가 참가자라면 난 저기 창덕궁이라는 곳에 숨을 거야. 난 저기 북촌 한옥마을로 갈 거야. 하루 10,000명이 방문하는 사람들 속에 숨을 수 있어. 오징어 게임의 모든 시즌을 봤는데 언젠가 꼭 한국에 방문해보고 싶어. 평창을 정말 다시 가보고 싶어. 올림픽 때 처음 평창에 갔었는데 정말 힐링되고 평화로웠어. 다시 한번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참가자라면 난 제주도로 탈출할 거야. 그리고 영상 속 게임 참가자의 참가 번호는 82번이었는데 이 역시도 우리나라의 국제전화 국가번호가 82번이기에 깨알 같은 디테일이라면서 호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은 바로 오징어 게임은
우리나라 제작진들이 만든 작품이지만 그 지적 재산권은 넷플릭스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 정부의 한국 관광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서 넷플릭스는 기꺼이 자신들의 고유 권한 사용을 협력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과는 다른 결로 세계 최고의 드라마로 극찬받고 있는 또 하나의 한국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와 관련하여서도 제주관광청과 협력하여 제주도를 알리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과 관광 홍보를 돕겠다는 MOU를 체결하였고, 이후 제작될 다른 영화와 드라마들을 통해서도 제주도의 자연과 역사를 탐구할 것이라 밝혀 이에 대해 제주도는 원활한 제작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와 롱런하는 관계를 가져가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오징어 게임은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드라마이자 전 세계적인 드라마의 기준점을 다시 썼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와 한국 음식은 물론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관련한 해외 매체들의 기사 헤드라인에는 항상 오징어 게임이 수식어로 등장하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 어디에서든 통용되는 단어가 되었고, 이를 통해 너무나 수월해진 한국 문화 홍보를 생각하면 오징어 게임은 우리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가치를 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하면 해리포터와 007, 미국 하면 마블과 스타워즈가 떠오르듯 이로써 우리나라는 이제 어쩌면 그들보다 더 엄청난 위상의 글로벌 프랜차이즈 작품을 보유한 국가가 된 것이기에 구차한 설명 다 필요 없이 오징어 게임을 만든 나라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대중문화 강국이 된 것이죠. 비록 오징어 게임의 본 시리즈는 끝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오징어 게임이 우리나라 대중문화에 이바지한 부분은 드라마의 종영과는 상관없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바이스톰은 문화 강국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